안녕하세요. 격주로 진행하고 있는 KR 크레딧 토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주간 있었던 주요 등급 변동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정기평가가 마무리되면서 등급 액션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부 더블 B급 업체인데요. 의류 업체인 카스텔바작의 경우 등급이 하향되면서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화승 네트워크스는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회사채 등급이 신규 부여된 더블 B급 업체 2개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시장 관심도가 높을 만한 기업은 없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바로 리서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기업본부에서 산업별 스태그플레이션 노출도라는 제목으로 이슈 리포트가 나왔네요. 여기 보면 대외 요인 변화에 따른 영향 업데이트 세 번째라고 적혀 있는데 벌써 세 번째 리포트인가요? 네, 저희가 대외 요인 변화와 관련해서 업종별 영향을 정리한 리포트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경색 영향에 대한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리포트를 먼저 냈었고요. 12월에 같은 이슈를 업데이트한 보고서를 한 번 더 냈었고, 올해 2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안해서 리포트를 또 냈었고요. 그다음에 3월에는 금리 인상, 코로나의 엔데믹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대외 변수를 추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간된 리포트는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런 비우호적인 거시 환경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서 기업 부문 총 25개 업종에 대해서 경기 민감도와 인플레이션 노출도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민감도와 인플레 노출도가 모든 업종들, 그림에서 보면 그룹 1에 속한 산업들이 저희가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민감도와 인플레이션 노출도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25개 업종을 총 4가지 그룹으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룹 1, 그러니까 경기 민감도와 인플레이션 노출도가 모두 높은 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이 총 3개, 석유화학, 의류, 디스플레이 3가지입니다. 특히 석유화학의 경우에 저희가 지난 크레딧톡에서도 계속 언급해드린 것처럼 지금 사업환경 저하 그리고 실적 저하 우려가 높은 업종이라고 계속 언급을 드린 바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 정기평가에서 여천 NCC의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되기까지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최근에 1분기 실적도 좀 안 좋은 수준인데다가 재고 부담 확대와 관련해서 좀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분기별 실적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패널 수요의 회복 시점과 투자 부담 확대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의류업의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실제로 상하위 업체 간 이제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실적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하위 업체들의 등급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매핑 그래드를 보면 코로나 타격이 컸던 영화관, 호텔, 그리고 항공업종의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그룹 4에 위치하는 게 좀 특이하네요. 네,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나 인플레이션 영향보다는 코로나 영향이 완화되면서 점진적인 업황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개봉이 재개되면서 최근에 월별 관객 수가 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호텔은 여행 수요가 재개되면서 업황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공업종의 경우에도 여객 펜트업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초과 수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의 경우에 이제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하반기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룹 4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과거 수준으로 수요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경기 하강에 대한 노출도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웹캐스트 한번 볼까요? 조선업 이슈 리포트에 대한 내용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말 발간됐던 이슈 리포트에 대한 웹캐스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웹캐스트 진행 이후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 크레딧톡이 아닌 이번 크레딧톡에 좀 언급을 드리게 됐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지금 수주 잔고가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에 대한 시장 질의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를 분석하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을 예측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 보면 조선사 실적 턴어라운드의 키는 공손층 설정 프로젝트의 잔고 소진 여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공손충은 공사손실충당 부채의 줄임말인데요. 공손충 설정 프로젝트는 예정 원가가 매출을 넘어서서 손실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잔여 공정에 대해서 원가율을 100%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게 되면 조선사들의 실적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리포트를 작성한 연구원은 수주 잔고를 저선가기, 조정기, 고선가기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공손충이 설정된 프로젝트들이 언제 소진되는지를 추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주요 빅3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적 회복 시점을 예측을 한 결과 모두 2023년대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세 개사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별 노출도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우측 표를 보시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철광석이나 원료탄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만 계속된 선가 상승으로 수주 잔고의 질적 개선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2023년 이후에는 그래서 추가 인플레 압력이 있더라도 감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내용이군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떤 질문이 있었죠? 네. 먼저 최근 발행이 추진되는 HD 현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KR과 나머지 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스플릿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효 신용등급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유효 신용등급은 현재는 폐지된 규정이기는 합니다만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평가된 두 개사 등급 중에서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HD 현대와 같은 스플릿 상황에서 다소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효 신용등급의 기준은 신용평가사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른 혼란과 고충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업체보다는 업종 전반에 대한 질문이 더 많이 들어왔네요. 네, 지금 건설과 할부리스업 같은 경우에 단골 질문 업종인데요. 지금 뭐 발행 및 유통되는 채권이 많은 업종인 만큼 자주 언급도 되고 또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화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서 이제 두 개 업종에 대해서 계속 시장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동산 PF 관련해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의견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매 유통업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이 외에도 온라인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서 업체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향후의 투자 부담 그리고 업체들의 등급 방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시장 관심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매크로 이슈와 채권 시장 관련한 이슈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최근 발간한 스태그플레이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데 최근 각국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리세션 국면 쪽에 우려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 업데이트 리포트에 이어서 네 번째 업데이트 리포트도 이제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요새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제 기존에 발행이 많았던 할부리스와 카드사들이 단기물 조달 비중을 늘리고 있고 또 유동화 증권 시장에서도 거래 만기가 단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최근 CP 매입과 같은 유동성 공급책을 발표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크레딧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효과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전히 금리 변동성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시장이 안정화돼서 크레딧물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IS실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